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배당에 대해서 할 건데, 배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끝내십시오. 배당 아니면 권리분석, 제가 지금 7강째 그 권리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안 해요. 이런 기본 강의는 안 하는데,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달라는 권리분석이 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7강째 지금 제가 권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 중에 이제 배당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배당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물건은 다가구주택이죠. 다가구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자, 여기에 28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28명의 임차인이 있고,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당해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복잡하게 보이죠? 자, 왜 28명인지 볼게요. 이렇게 뭐 건물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여기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황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많죠? 한참 내려야 돼요. 28명이에요, 임차인 수가. 임차인 수 28명. 임차 보증금 7억 8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또 현황조사 한 내용들을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또 써주셨고,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뭐 근저당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이전에는 뭐 전세권도 있고 이후에는 뭐 근저당 가압류 뭐 또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물건 딱 마주쳤을 때 이걸 내가 이 물건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지? 만약 혹시 배당을 한번 해볼까? 배당을 하고 나면 내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물론 토지나, 제가 전공인 토지나 그런 쪽, 뭐 공법 쪽 하면 배당을 뭐 특별히 신경 많이 안 써도 되지만, 이런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이 많은 것들은 배당을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당을 듣기 전에 제 강의 중에 대항력 요거 있죠. 이 강의는 반드시 들으십시오. 권리분석 1강 696강 요거 97강, 그 다음에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702강, 우선변제권 703강,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704강, 그 다음에 요거 순차적으로 요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1강하고 2강 3강 4강 5강 6강 요건 반드시 들으셔야지 배당 이해가 가십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충 알았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걸 5억에 낙찰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뭐 2, 3억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28명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28명이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당권도 있고 또 당해세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매를 하지 않는 분들도 내가 지금 여기 임차로 들어가면 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 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배당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물건. 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요. 임차인 뭐 복잡하게 써 있고 막 여러 가지 써 있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가 요 물건이죠. 가장 먼저 모든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또 우리 이제 법원 집행관이 매각물건에서 나와 있는 거, 또는 경매물건지에 나와 있는 것들, 임차인부터 해서 저당권, 전세권, 뭐 압류, 가압류, 시간의 순서대로 일단 쫙 적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뭔지 아시죠? 일단은 뭐 소유권 이전부터 해서 맨 위에 여기 소유권 이전이 있겠죠.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부터 해서,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2012년, 2013년 이렇게 쭉쭉쭉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했는지, 전입은 했는데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다, 배당 요구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쭉 써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걸 이렇게 정리해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맞지 않고 뒤죽박죽 해버리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오류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론 이제 학원에서 어떤 학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고 어떤 분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당을 해본 결과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물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 이름 적고 그다음 연도 적고, 확정일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적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이렇게 날짜 적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일일이 타이핑 치지 마시고 그냥 경매 문건지 보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다 돼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채권 최고액이 나와있죠.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거예요. 그죠? 저당권이면 저당권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걸 여기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 놓죠. 그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지라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코멘트들을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배당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될 게 뭐라고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적는 거, 이 날짜별로 적는 거. 그 다음에 2015년 11월 2일 날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여기에는 또 가압류도 있고 밑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후에 임차인이 들어온 사람들 있죠. 다 임차인이죠, 이거. 임차인이 또 쭉쭉쭉 날짜 시간별로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28명의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8명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적어 놓고 보면, 뭐 여기는 가압류, 을구든 갑구든 상관없어요. 다 적어놔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요. 자, 그렇게 이게 적어놨다 보면 말소 기준 등기가 딱 생기죠. 그러면 뭡니까? 가장 기준이. 말소 기준 등기 위에는 인수, 말소 기준 등기 아래는 소멸이죠. 그죠? 소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배당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배당하는 순서가 가장 먼저 경매 비용을 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하겠죠.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당해세,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걸 띄겠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경매 비용 그냥 이거 뭐 무시합시다, 그냥 이거. 그죠? 그냥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4,500, 뭐 돈 700, 제가 적긴 적어놨어요. 밑에 이제 다 하려고. 경매 비용을 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해야죠.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뭔지 아시죠? 제 영상 요거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강, 대항력, 요거 대항력 총정리, 요걸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은 돼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전제하에 배당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법원에서는 경매 비용을 떼가죠. 경매 비용을.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가 두 번째 과제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뭡니까? 최우선 변제는요,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정 부분, 이 소액 임차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이 있어요. 일정 금액,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2분의 1 한도 내에서. 2분의 1 한도 내에서.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그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그 네이버를 보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서 아까 그 경매 물건에서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15년 11월 2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11월 13일. 소액 임차인의 범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이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등기 2015년. 이게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이 2015년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 시흥시는 4,500에 이게 소액 임차인 범위였거든요. 만약 4,600이다. 후순인데 4,600이다. 그럼 이 사람 보장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냥 소멸이 후순이면요. 선순이면 인수지만 후순위에 4,600이다. 그러면 소멸입니다. 그죠? 이 소액 보증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액 보증금 4,500만 원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이하로 계약한 사람들은 1,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다 안 될 수도 있죠. 안분배당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2분의 1 한도 내에서 1,500만까지 배당을 해주는데, 만약에 2분의 1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1,500만 원도 못 받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그리고 당해세는, 우리가 당해세를 많이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당해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당해세를 국가에서 떼가는데, 당해세를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해세가 이게 만약에 1억이 낙찰받았는데 당해세가 1억이요. 그러면 이 확정일자 받고 선순위인 임차인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선순위 임차인을 다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해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때 조심하면 됩니다. 이때를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 그게 바로 저당권이다. 그럼 다 소멸입니다,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당해세는 다만 임금채권 같은 거,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그죠?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액수가 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해세는 제가 이제 여기다 코멘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분이 낙찰받은 금액이 5억 3,330만 원이죠? 5억 3,330만 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이 5억 3,33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미납을 했어요. 처음에 사건에서 미납을 했기 때문에, 그죠? 미납 보증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경매 비용이 한 850 얼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하면 5억 3,300에다가 전 미납보증금이 있으니까 이걸 더하면 5억 7천 요거예요. 여기서 경매 비용을 빼면, 이거 5억 7천이 나옵니다. 대략 5억 7,500 45,900원이 나오는데, 이게 낙찰 금액이잖아요. 이게 낙찰 금액. 이게 낙찰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이걸 다 더한 금액이니까. 실제 배당금은 전 경매 보증금, 그 다음에 낙찰 대금, 플러스 마이너스 경매 비용을 빼는 게 5억 7,500만 원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물론 여기도 이제 저당권이 건물하고 토지에 동시에 설정됐냐, 아니면 저당권이 토지에 먼저 설정되고, 그것은 일단 별도로 하고,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전 영상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게 최우선 변제예요, 여러분. 그죠? 국가에서 떼가는 거야. 경매 비용을 먼저 법원에서 떼가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최우선 변제다. 그리고 당해세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다. 요 순서를 아시면 돼요. 이게 순서예요. 배당하는 순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말소 기준 등기인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죠?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는 최초 근저당 설정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시흥시는 4,500만 원을 했어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1,500만 원을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그죠? 1,500만 원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수가 많다면 1,500만 원도 못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임차인이 28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중복되는 인원 빼고 16명입니다. 16명. 그러면 16명 곱하기 1,500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16명 곱하기 1,500만 하면 얼마예요? 2억 4천이 나오거든요. 그죠? 2억 4천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2억 4천이 나오죠? 2억 4천. 2억 4천에서 2억 4천을 이게 최우선 변제한 거잖아요. 먼저요. 그죠? 후순위든 선순위든 여기가 경매 기입 등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모든 임차인들은 소액 임차인은 다 1,5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분의 1 가격이 얼마죠? 이게 2분의 1 가격이 이 2분의 1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거죠? 2억 8,700 한도 내에서 이 16명한테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자, 조금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처음부터.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시간의 순서대로 이름과 확정일과처럼 다 나와 있으니까 채권 최고액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야죠. 이건 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는 뭡니까? 이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이때 당시 기준이 뭡니까? 이때 당시 기준이.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4,500에 1,500이죠. 소액 임차인은 4,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만약 4,600만 원이다. 그럼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후순위인데 여기 1억 2천짜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요. 이 사람은 후순위예요. 후순위라고요. 그런데 4,500만 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이죠? 이 사람은 뭡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00만 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은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까지 다 했지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OX라고 제가 전했잖아요. 소액 임차인 X.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고 소멸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인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 여러분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받는 건데, 자, 여기는 보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3,500원 소액 임차인이죠. 그럼 3,500, 3,800원이요. 이때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죠. 4,000원이요. 소액 임차인 맞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은 뭐라고 했어요?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저당권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줍니다. 당연 배당자예요. 그렇지만 임차인들은 계약서 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약서 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반드시. 배당 요구 안 하면 후순위 같은 경우는 돈 안 줘요. 그냥 소멸됩니다. 후순위 같은 경우 소멸된다고요. 아유, 이해 가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기 봤죠. 근데 대부분 다 배당 요구 한 거, 배당 요구 다 한 건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렇게. 후순위라도 배당 요구 한 거. 후순위라도 배당 요구 다 했죠. 이렇게요. 배당 요구 안 한 것은 다 소멸입니다. 축수입니다. 그죠? X. 제가 X 쳤죠. 이렇게요. 배당 요구 안 했죠. 여기요. 배당 요구 안 했죠. 그러니까 소멸. 이 사람도 소멸. 이 사람도 소멸. 그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돈 줘요. 법인 집행관이 신입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 이렇게 표시를 쭉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 요렇게 해서 쫙 표시를 해놓으면 그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또 후순이잖아요. 후순이잖아요. 이거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이죠. 후순인데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아요.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소액 임차인들,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4,500만 원이면 못 사는 사람들이다. 죄송합니다. 가난한 소액 임차인이다. 그래서 4,5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너희들 이게 경매 넘어가도 1,500만 원까지 보장해줄게. 각 지역마다 틀려요. 서울도 틀리고 과밀 억제권별로 틀리고 다 틀립니다. 요건 표가 나와 있어요. 인터넷 치십시오. 소액 임차인의 범위 치면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것은 뭐 어디서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사람 소액 임차인이 아니까 배당 못 받고. 이 사람은 왜 배당 못 받습니까? 이 사람은 왜 계약서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 반드시 배당 요구해라고 했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 변제가 이제 끝났어요. 최우선 변제 1,500만 원씩 16명 했죠. 1,500만 원씩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친 부분은 이 사람들은 선순위예요. 여러분 선순위죠. 선순위니까 여러분들 이건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일단 이걸 빼고 그죠? 그런데 여기 201호는 이 사람은 동거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동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장모님이 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모님이 여기 501호, 여기 밑에도 501호가 있어요. 아마 이건 장모님이 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만, 문제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인데 요런 사람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 받으신 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요주의 인물입니다. 요주의 인물. 만약에 이게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인수를 해야 되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없다는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일단 최우선 변제 끝났죠, 여러분. 최우선 변제 쭉 해서 자, 최우선 변제 16명한테 1,500만 원씩 2억 4천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최우선 변제를 했죠. 어떤 분이 그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선순위인데 말소 기준 등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등기가 이건데 선순위인데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야. 시흥시는 제가 얼마라고 했죠? 2015년도에 4,500이라고 했죠. 4,500이라고 했죠. 그죠? 4,500일 때 얼마를 보장해 준다고요? 1,500을 배당해 준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게 4,600이야. 3,500이 아니라 이게 4,600이야. 그럼 이분은 소액 임차인은 아니죠.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 선순위니까 인수는 하죠. 그죠?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은 안 나가겠죠. 최우선 변제금은 안 나갑니다. 우선 변제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해서. 선순위니까 보장은 다 받잖아요. 그죠? 뭐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선순위는. 그렇지만 배당을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다 배당 선순위라도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면 배당 요구를 했을 시에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해준다.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3,500인데 소액 임차인이죠.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1,500을 받을 수 있죠. 1,500을 받을 수 있죠. 1,500 받았어요. 그러면 못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낙찰자가 2,000만 원 인수해요. 그죠? 일단 인수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4,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습니까? 1,500만 원 받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스러운 게 임차인 수가 막 진짜 16명이 아니라 30명이다 그러면 이 2분의 1 금액을 넘어가기 때문에 2분의 1 금액 내에서 안분배당이에요. 안분배당. 이것은 2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00만 원씩 다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2,000 남았죠.
그죠? 2천 남았어요. 인수해야 될 금액이에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3,700이야. 소액 임차인 맞죠? 그런데 1,500만 원 배당받았어. 나머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2,20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인수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인수 금액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 받은 후순위 임차인들은 다 소멸이죠. 여기는. 다 소멸이죠. 이렇게 소멸. 왜? 후순위는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밖에 없어요. 그죠? 후순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는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가리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죠? 그게 다 소멸. 자, 그러면 아까 이 소액 임차인 1,500만 원짜리 16명 2억 4천 받았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최우선 변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선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5억 7,500에서 아까 우리 배당할 총 금액이었잖아요. 거기서 2억 4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을 빼면 얼마예요? 3억 3,500 남았죠. 3억 3,500 남았죠. 아, 잘못됐구나. 죄송합니다. 요게 잘못됐어요. 자, 우리가 배당할 금액이 얼마죠? 배당할 총 금액이 5억 7,500이죠? 5억 7,500. 여기서 2분의 1 한도내에서 2억 8,700 한도내에서 배당을 했잖아요. 최우선 변제를 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2억 8,500에서 2억 8,500을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한도 내에서. 근데 최우선 변제 다 해도 2억 4천밖에 안 들어갔어. 2억 4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4,500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우선 변제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선 변제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부족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 5억 7,500 중에서 2억 4천을 우리가 배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제 3억 3,500 남았잖아요. 그죠? 3억 3,500 남았죠?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이제 우선 배당을 하는 거예요. 우선 배당을. 최우선 배당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선 배당. 자, 물론 중간에 당했어 있어요. 당했어 일단 무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변제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변제를 하려면 뭡니까? 우선 변제는 뭐예요? 임차인 같은 경우, 아이고,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전 강의 보라고 했습니다. 배당.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들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 배당 요구까지 해야 돼. 장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 만약에 여기도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 원 낙찰자가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배당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있으니까 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선 변제를 하는 거죠. 이제 자, 여기에 다 뭡니까? 이 사람들 선순위들. 후순위는 다 말소가 됐죠. 이제 이미 후순위는 말소가 됐죠. 그죠? 그럼 선순위들인데 여기가 이렇게 선순위들이잖아요. 선순위들, 여기가 선순위잖아요. 1,500씩 다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 이렇게요. 못 받은 금액.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뭡니까?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 플러스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준다고 했죠. 배당 요구 안 하면 나머지 금액, 이건 인수,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자, 배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2천만 원 남았죠. 아까 최우선 변제 받아가고 2천만 원 남았죠. 쭉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합계가 우선 변제 합계가 2억 8,500이에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들. 확정일자는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당은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거 귀에 딱지가 않게, 귀에 피가 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경매 비용, 최우선 변제, 당해세,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한다. 모르시는 분 제 영상 아까 6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남아있는 금액인데 이 사람들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이 금액을 전체를 인수하는 거고, 그죠? 이 금액 전체를 인수하는 거고, 낙찰자가 배당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는 배당 요구를 다 했죠. 그죠? 배당 요구 다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 금액 남은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2억 8,500이에요. 2억 8,500.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억 8,500을 또 뺐어요. 여기 3억 3,500에서 2억 8,500을 뺐습니다. 2억 8,500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얼마야? 그러면 한 5천 얼마? 5천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그죠? 5천만 원 정도 남은 건 뭡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 시간의 순서대로 배당하는 거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배당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요거 이 전세권 여기 전세권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이 전세권자는 그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니까 명도를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미 명도를 완료했다는 건 뭡니까? 보증금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2호, 203호는 명도를 완료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가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뭐, 낙찰받은 분이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6천만 원 더 버는 거예요. 그죠? 버는 게 아니라, 이 6천만 원 더, 저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당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배당을. 자, 그러면, 나머지 아까 5천만 원 남았는데, 대략 그냥, 5천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거죠? 자, 근저당이 있어, 이렇게. 이게 말소 기준 등기야. 말소 기준 등기가 2015년 11월 2일. 이게 3억 4,800. 그죠? 3억 4,800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 양반은, 근저당은. 그리고 배당 종결. 끝. 그리고 이제 밑에 압류, 가압류 있으면 이런 채권들은 또 안분배당이죠. 안분배당. 뭔지 알죠? 금액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중,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후순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저도 몰라요. 후순위는 어찌됐든 후순위 할아버지가 와도 못 살아나니까, 그죠? 살아나는 건 가처분 중에 가처분 2개라고 했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배당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죠? 어렵지 않죠?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좀 이것저것 많이 좀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지식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배당을 제가 만약에 물건 들어가고 싶어요. 물건 입찰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먼저 이름, 이름, 전입일, 확정,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채권 체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타 메모상에서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습니다. 2012년 5월, 9월, 4월, 2013년 5월, 2014년 6월, 2014년 2월, 2014년 5월, 2014년 9월, 14년 이런 식으로, 10월 28 이런 식으로, 2015년, 16년 이런 식으로 전 시간의 순서대로 쫙 이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배당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먼저 경매비용 빼고 낙찰 금액을 얼마 썼을 때 그래서 경매비용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배당이 끝났으면 이제 우선 변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5천이야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우선 변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우선 변제로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냥 다 이거 4천 5천을 인수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해서 배당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또 이 사람은 이 3,800을 소액 임차이긴 한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 우선 변제도 못 받습니다. 우선 변제 못 받아요.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돼.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3,800을 추가로 인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봐야 되고 여러분. 확정일자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체크해야 되고 채권 최고액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입일도 반드시 체크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 제가 여기다 가압류 같은 거 다 안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 이유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지 발속 기준 등기 이후에는 이 최우선 변제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그 경매 낙찰 금액이 5억 7,500이잖아요. 5억 7,500이야. 그러면 2분의 1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2억 8,700이야.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 말할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어. 30명이 있어. 그러면 1,500만원씩 나눠주면 3억이잖아요. 그럼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2분의 1 한도 내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500만원을 다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배당은 안분 배당이 이제 그 계산을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2분의 1 한도 내에서 이 또 뭐 이제 3억이 되니까 그죠? 만약 30명이다. 4억 5천이 되죠? 그러면 30명이다. 그럼 1,500씩 하면 4억 5천 맞죠? 4억 5천 맞죠? 그죠? 소액 임차인 30명 4억 5천. 근데 실질적으로 이 30명한테 배당할 금액은 2억 8천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나머지 30명들은 1,500이 아니라 나눠보면 알겠죠? 나눠보면 뭐 1,200 정도씩밖에 못 가져갈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배당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좀 잘 아시면 편해요. 편하고 반드시 전확배는 누구라고요? 제 애인 이름. 전확배는 제 애인. 경매사람관 애인이 이름이 전확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시간적인 순서를 안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물건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에 임차를 하려고 그래. 말소 기준 등기가 있어. 선순위로 몇 명 있고 다 나와있잖아요. 등기부에. 그죠?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겠네? 땡전 한 푼 못 받고 뭐 500만원 받고 떨어져 나가겠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물론 제 기본 계좌나 불러오기 전에 이렇게 다 이제 뭐 배당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배당을 해놨으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지만 요렇게 요 배당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요거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요거 반드시 보세요. 진짜 이게 바로 권리분석, 배당의 기초거든요. 이제 이게 요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배당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잡다한 것들, 민법에 나오는 잡다한 것들 있죠. 그죠? 물론 그런 것들, 잡다한 권리 분석들 그런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배당을 저도 설명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전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다 만들거든요. 이렇게요. 물론 구독션에도 이렇게 배당이 있어요. 옥션원이죠 지금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그 예상 배당표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상 배당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그죠? 요거 요렇게 구독션에도 예상 배당액 그죠? 예상 배당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구독션에 계산해 주는데 요건 참고만 할 뿐이고 여러분 요건 참고만 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하실 줄 알아야지 진정한 배당을 또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인수주의, 소멸주의 그걸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할 줄 알아야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요 강의를 한 거예요. 1강, 2강, 요거 3강, 4강, 5강, 6강 요걸 한 겁니다. 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요 배당은요 사람들은 그래요. 배당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렵다고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맞게 여기 나와 있는 경매 물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경매 물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경매 물건지에 자 여기 보면 자 시간의 순서대로 이건 뒤죽박죽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 이렇게요. 그죠? 여기는 2000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내가 좀 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찰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배당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2019년도 2019년 또 여기는 2013년 2015년 뒤죽박죽이죠. 시간의 흐름대로 안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등기부를 봐도 등기부는 시간의 흐름대로 돼 있어요. 등기부는 시간의 흐름대로 돼 있다. 그렇지만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뭔지 요것만 딱 기준을 잡고 밑에 뭐 소유권 이전 안 해도 되고 근저당, 가압류, 그다음에 근저당, 압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정해라. 이 전세권은 소멸이죠. 왜?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이 양반 배당 요구 했습니다. 배당 요구 했어요. 여기 보면 전세권 등기자,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배당 요구 했죠? 배당 요구하면 소멸입니다. 그죠? 나 돈 받고 나갈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끝도 한도 없어요. 막 헷갈리니까 항상 무조건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를 먼저 적으시라고 이렇게 쭉 시간의 순서 쭉 적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이렇게 쭉 그죠?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적고 그럼 옆에 딱 특이사항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뭡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뭡니까? 최초의 말소 기준 등기가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는 낙찰 금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해준다. 한도 내에서예요. 한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임차인들이 더 많아버리면 1500도 아까 시흥시를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1500도 못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걸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여부인지 여기서 OX를 해서인지 제가 진짜 아니다 이렇게 쭉 표시하면 되고요. 그죠?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배당 요구 OX에서 저도 이제 배당 요구 했다. 오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은 뭡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소액 임차인이고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야 되고 전입 그죠? 소액 임차인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전입 배당 요구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2015년도에 시흥시 같은 게 지금 시흥시가 한 8,500인가요? 8,500에 4,000, 3,500인가? 뭐 그렇게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배당금은 뭡니까? 제가 있잖아요. 2015년도 요거 2015년도 말소 기준 등기가 근저당 요때 당시에 4,500에 1,500이었다. 그러면 요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인수금액은 요것은 이제 우선 배당에서 배당 받아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배당하면 편해요. 물론 선순위는 다 인수입니다. 인수 무조건 인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 제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명도를 완료했다고 했는 이 전세권도 명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배당을 하기 위한 공부였다.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모르시는 분들 제 영상 2번, 3번 듣다 보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 여기 모든 것들이 함축돼서 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배당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8명 있는 임차인을 했지만 여러분들 짤짤한 거 있죠? 1명, 2명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 한두 명 있는 거 엄청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암산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배당 한번 해보시고 이 배당을 이제 알면 또 이제 가처분까지 했고 전세권까지 다 했으니까 다 했죠?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부터는 한 이제 잡다한 거 이제 한 뭐 4-5강만 하면 권리분석은 다 끝납니다. 이제 권리분석 또 민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끝나요. 학원에서 이 정도 양이면 여러분 이 정도 양이면 학원에서 한 2달 코스 되나? 3달 코스 되죠?
집에서 이거 1시간씩만 6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6시간이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판매는 마감했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거죠. 문의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옛날엔 이렇게 판매를 했지만 지금 이제 6월 한 일주일 전부터 판매 중지했어요.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게 이제 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판매 안 하려고요. 교재 판매를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재 판매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문자 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